경찰, 청년단, 교육계의 정비, 경찰의 확충. 여순 사건이 진압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11월 4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서는 대대적인 예비 검속이 실시되었다. 이날 수도 경찰청, 산하 중부, 종로 서대문, 성동서 등 모든 경찰서는 엄항섭 한덕당, 여운홍 사회민주당, 이갑섭 합동통신 편집국장 등 정계 인사와 언론계 인사 등 약 700여 명을 대량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11월 7일 러시아 혁명 기념일을 전후하여 폭동을 일으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검거했다고 말했으나 실제 이유는 이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불승인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를 불승인하는 세력의 범위는 반공 우익 청년단체인 전국학생총연맹 이하 학년으로 줄임의 위원장이었던 이철순까지 포함되어 있을 만큼 매우 광범위했다. 이날 제2광구경찰청 강원도에서도 70여 명의 혐의자를 체포했다. 11월 6일에는 제8광구경찰청 전남에서 자의 혐의자 약 3,400여 명을 검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검거는 여순 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이승만 정부의 위기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여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경찰이 검거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좌익 세력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한 반이승만 세력이었다. 검거된 정치인들 중 대부분은 좌익이라기보다는 중도파 정치인이었고 반정부 음모 및 여인 암살 음모 혐의로 수감되었던 이철순과 황된 조직원들은 강렬한 반공주의자들이었다. 이들 청년 단원들은 모진 검문을 받았는데 이들이 경찰에 끌려온 이유는 반공 시민궐기대회가 반민법 철회대회로 둔갑해버린 사실을 국회에서 폭로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감을 품은 친일 경찰은 항정원들을 검거한 다음 조작된 물증을 들이대며 한민당 지도부의 지원을 받은 것을 자백하라고 강요했던 것이다. 이철승만이 아니라 청년단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서상천 대한독립청년단, 유진산 청년조선총동맹도 경찰에 검거되었다. 청년단 간부들을 검거한 것은 청년단체 통폐합을 위한 정지 작업이었다. 경찰은 좌익 세력 척결에 있어서나 반이승만 세력 척결에서 필수적인 조직이었기 때문에 여순 사건 뒤에 경찰 병력은 더 확충되었다. 경찰 확충은 이미 여순 사건 당시부터 주장되었다. 윤치영 내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당장 내일부터 다량한 우량 경찰관을 뽑고 적극 여기에 대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영장 교부도 경찰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48년 11월 현재 경찰관 총수는 약 3만 5천 명이었다. 여순 사건 뒤 내무부 치안국에서는 경찰관을 모집하기로 했는데 중앙에서만 약 1만 5천 명을 모집하고 각 관구청에서도 상당수의 경찰관을 새로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각 관구청에서도 상당수의 경찰관을 새로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결과 1949년 3월에는 경찰의 수가 4만 5천 명에 이르렀고 1956년에 가서는 5만 명으로 증가했다. 경찰 조직은 이미 미군정 시기부터 이념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보안법 통과됨에 따라
기구의 양적인 팽창만이 과제로 남아있었다. 미군 정기부터 남한은 경찰국가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억압적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통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의 확대는 국가의 물리력을 확대함으로써 감시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경찰은 공식 조직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밀착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자위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반관 조직인 민보단을 1948년 10월 9일에 창단했다. 민보단은 각 동의 행정을 보조한다는 명분과 형식을 내세웠지만 시장에게는 전혀 명령 권한이 없었다. 민보단은 자위 색출과 정보 수집을 주 임무로 삼는 경찰 보조기관이었다. 민보단 결성은 여순사건 이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다. 10월 중순경 수도경찰청은 50 재헌국회의원 선거 때 사찰과 감시 활동에 활용하다가 선거 후에 해산된 향보단을 계승하여 민보단을 각 동에 조직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이미 50 선거 때 향보단을 결성하여 자익의 선거 파괴 활동에 대처한 전례가 있었다. 민보단은 각 경찰서를 단일화하여 조직되었다. 본단 위에도 각 동과 직장의 분단을 만들었는데 서울시의 민보단 조직은 10개소의 본단과 295개소의 분단으로 되어 있었고 단원수만 16,316명이었다. 서울시 민보단이 결성된 뒤에는 각 지방에서 민보단이 속속 결성되었다. 지방의 민보단은 의용단, 허국단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요 비용을 주민들로부터 기부라는 명목으로 강요하여 사회 문제가 되었다. 민보단원은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야 했고 반공정신이 투철한 우위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동네에서 수상한 자가 발견되면 경찰에 보고하고 요시 차린을 감시했다. 민보단이 경찰 활동을 보조하는 조직이었다는 점은 경찰과 민보단이 합동 모의전투 훈련을 실시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서울시 경찰국은 약 4,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참가시켜 을지로, 남대문 등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남군과 북군으로 나뉘어 모의전투 훈련을 실시했다. 여순사건 뒤 경찰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민보단 같은 보조조직까지 만들었지만 국가기구 내에서 경찰의 위상은 이전과는 달랐다. 여순사건은 국가의 가장 주요한 물리력이 군대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계기였다. 여순사건의 발발 원인이기도 했던 군경마찰은 군대가 수군을 통해 반공군대로 거듭나면서 군의 압도적 우위로 정리되었다. 경찰이 미군 정기와 이승만 정부 초기의 권력을 뒷받침해준 국가기구였지만 여순사건 뒤 이승만 정부는 군대에 훨씬 더 의존하게 되었다. 국군은 군사기술이나 장비면에서 경찰을 능가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찰보다 훨씬 강한 반공 노선을 관철시키면서 전 사회에서 군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갔다. 북진 통일의 원동력으로서 군사력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이와 동시에 군인들의 용맹함을 의식적으로 고양시키는 육탄, 10영사 같은 영웅담들이 탄생하면서 군사주의 가치관이 점점 더 사회에 침투되기 시작했던 것이다.